예, 4월 16일 초급 통역의 실제 3교시 수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번까지 우리가 마무리했고요. 4번 수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4번은 좀 굉장히 길고 이제 조금 이제 더 비수지 표시나 이런 게 이제 2층, 3층에 좀 더 나타나는데 이제 계속 그것만 볼 줄 알면 어, 오히려 명확하게 동시에 나타나서 그렇지 농인분들은 이제 손만 움직이고 어휘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이 1층 손의 어휘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2층, 3층에 다양한 조음자로 특히 이제 비수지 표지죠. 이런 걸로 다양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것만 볼 줄 아시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 단시일 내에 되지는 않지만 음, 언젠가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 1년이 지나서일 수도 있고 6개월이 지나서 연습량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농인분들하고 얼마나 이제 대화를 하고 상호작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수화에서 이제 의미 정보나 문법 정보를 담아내는지를. 근데 계속 제가 강의하지만 어, 이제 수화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동시성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화의 어떤 이제 우월성, 우수함, 그러니까 음성 언어하고는 다르지만 수화가 이제 의미를 담아내는 방법이 이 동시성 때문에 정말 그 예, 공부하면 할수록 그리고 농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할수록 정말 농인분들은 이 동시성의 귀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정말 기가 막히게 아주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볼 줄 알고 나중에 표현까지 되면은 정말 기가 막힌 이제 언어 사용자, 이제 수화 사용자가 되는 거죠. 쉽진 않겠지만 하여간 뭐 노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장이죠. 보시면 이제 요즘 한국어에서는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도 회사에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취업이 어렵다 이런 거죠. 근데 한국어는 1학년 때도 설명드렸지만 주어 생략 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이 영어나 다른 언어하고 좀 다른 면인데 정말 심하게 주어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보면 주어가 생략돼 있죠. 그러니까 누가 대학을 졸업하는지 회사에 이제 원서를 내서 취업이 어려운지가 명시적으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상이나 대화 맥락상으로는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데 요즘 자 대학을 졸업하고도 회사 들어가기가 어렵다. 누가 그럴까요? 나일까요? 아니면 요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일까요? 여기 보면 이 맥락상으로 보면은 이게 한국어 사용 경험이 많은 분들은 우선 나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대학생이나 청년이 주어라고 하는 거를 유추할 수가 있죠. 알아먹는데 뭐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수화로 바꿀 때 이거를 그대로 그냥 수지 한국어식으로 단어만 대응시키면 역시 또 주어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1학년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화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경우가 있었죠? 주어 생략 가능한 경우 한국 수화에서 이제 주어 생략이 가능한 경우 첫째 1인칭인 경우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그다음 두 번째는 앞에 주어가 제시되고 변경되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략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생략이 가능한 거죠. 웬만하면 이제 생략 안 하시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은데 생략을 해도 이해에 무방한 경우가 이 두 가지 경우인 거죠. 근데 이 사본 문장을 한국어 버릇이 남아서 영향 때문에 주어 생략하고 그냥 들어가면 여기 지금 앞에 주어는 없으니까 1인칭인 경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 생략하고 그냥 요즘 대학 졸업하다 이렇게 쭉 나가면 농인분들은 이걸 1인칭으로 이해하세요. 그래서 시제는 이제 요즘이고 내가 대학 졸업한 거고 본인 나 1인칭 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된다라고 해서 야 너 진짜 불쌍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청년이나 대학생 같은 일반 주어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요즘 어떤 상황을 전달받는 게 아니라 이 수화 문장을 이야기하는 그 당사자 그 사람이 이제 대학 졸업했는데 취업이 어렵다는 걸로 이해하시죠. 주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한국어에 이렇게 생략돼 있더라도 수화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는 물론 1인칭이나 그 앞에 주어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생략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 경우에도 생략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표현을 하시면 좋고 나머지 경우는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됩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시제는 요즘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T가 나타나고요. 그다음 주어니까 T가 나타나는데 이때 주어는 뭐예요? 청년이거나 젊은이겠죠. 대학생도 주어로 가능하죠. 주어니까 T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다 이거 나타날 때는 T가 안 나타나죠. 주어가 아니니까 이거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했죠. 완료하고 그 후에 예. 자, 회사 역시 좀 공간 설정하셔야 됩니다. 회사 공간 설정하시고 그 회사에다 원서를 내셔야 됩니다. 그 회사에 원서를 냈는데 다 기각되죠. 그러니까 떨어지죠. 근데 재미있는 게 보면 여기 2층이 나타나는데 첫째 요 떨어지다가 반복이 돼요.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회사 한 군데에다 낸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냈는데 다 퇴짜 맞았다. 이제 떨어지고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 반복에 의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입 모양을 크게 벌리세요. 이렇게 크게 벌리시는데 이게 재밌는 게 기각되다가 아니라 이 회사에 원서를 내다부터 큰 입 모양 정도, 한국어 정도 되는 입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부정적인 사건 이제 부정적인 사건을 표현할 때 이게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이 원서 그러니까 농인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그러니까 그 회사에다 원서를 내서 떨어지는 게 부정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원서를 낼 때부터 이 음모양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농인분들은 이 회사에 원서를 낼 때 이미 합격한 게 아니라 원서를 냈는데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걸 입모양을 보고 미리 아세요. 이거를. 이 기각하다를 이 1층에 표현된 뭐 기각되다 떨어지다 회사 입사 시험에서 떨어지는 요걸 보고도 아는데 이미 원서를 낼 때부터 떨어졌다는 걸 이 입모양 5를 보고 아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비수지 표시 중에 이제 입모양 이런 게 부정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거죠. 영상을 보면 분명하세요. 자,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역시 보시면 회사 영상에 21초에 나타나 있죠. 자,
T도 나타났지만 예, 요즘 시제는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 한 3, 4일. 아니 그러니까 뭐 요즘 그러면 그죠? 시간 범위가 있죠. 시제는 요거고요. 맨 앞에 수화 문장의 시제는 맨 앞 또는 주어 다음에 표시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에는 주어가 생략돼 있는데 이거 명시하셔야 됩니다. 예, 청년들이죠.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 주어입니다. 주어. 이게 대학 할 때는 이게 T가 사라지는 거죠. 자, 이 주어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 완료, 그다음 후에 졸업했죠. 졸업한 후에 예, 회사 요쯤으로 이제 몸의 시선이나 몸의 방향으로 요쯤으로 해석했죠.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몸에 근접한 수화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수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방향이나 시선으로 이제 공간을 특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회사죠. 그 다음에 자 원서를 내는데 이때부터 입이 오로 이게 입을 크게 벌리시고 하세요. 이때부터 원서를 낼 때부터. 그러면 자 요 손만 버는 사람은 회사에다가 원서를 낸 건데 농인분들은 요 입모양 오에 의해서 또 하나 이게 부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캐치해서요. 그래서 원서를 낼 때부터 떨어졌구나라는 걸 아세요. 이미. 근데 손만 보는 사람은 1층만 보는 사람은 원서를 냈는데 결과가 이렇게 계속 떨어졌다는 거. 이때 이 기각되다 떨어지다라는 수학 표현을 보시고서 그때서 아는데 농인분들은 그때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이때부터 하시는 거죠. 회사에 자 원서를 낼 때 이미 입모양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원서를 내는 게 부정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이게 원서를 내고 뭐 시험을 봤겠죠. 면접을 보고 취직이 안 되고 떨어졌다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미 입모양에 의해서 미리 표현돼요. 먼저 나타나요. 그러니까 농인들은 원서를 내긴 했는데 떨어졌구나라고 하는 걸 미리 알게 돼요. 미리 알고 들어가세요. 중요한 정보예요, 이게. 이런 표현들 나중에 많이 그러니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서를 내다라고 하는 이제 수와 어휘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별도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 이 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결과가 얻어지거나 뭔가 부정적인 어떤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이 입모양을 통해서. 그래놓고 정말 뭐 이런 건 화법에 가든 것 같고 그 떨어지는데 그 회사에다가 원서를 내고 한 번 떨어진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회사 여러 군데다 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여러 회사에다 냈지만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회사에 지금 10번, 15번 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진 거죠. 부정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정도가 입을 더 많이 벌리는데 회사 한 군데도 아니고 그죠? 두 군데 뭐 지금 몇 군데나 냈을까요, 이분이? 물론 요 반복한 횟수만큼 정확하게 뭐 다섯 개, 일곱 개 회사 낸 건 아니지만 다수의 회사에다 원서를 내고 떨어진 거지만 꽤 많은 회사에다 원서를 냈죠. 계속 떨어지죠. 취업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고 입사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어휘를 보고도 나중에 알 수 있지만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도 감으시지만 입을 크게 벌리시면서 회사에다가 원서를 내는데 부정적인 결과 또는 사건이 예상되는 거죠. 그걸 미리 전달하세요. 원서를 내긴 했는데 안 됐구나. 근데 한 군데도 아니고 그 회사뿐만 아니라 계속 떨어지는 거죠.
회사 여러 회사에서 계속 입사 시험에 계속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제가 이걸 그래서 적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회사를 그러니까 아까 이 사장처럼 그 공간에 가서 하는 건 아닌데 이제 회사 수활을 하면서 몸의 방향이라든지 시선을 통해서 보통 특정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어디였더라? 오른쪽이었죠? 그래놓고 거기다가 내는 거죠. 그 회사에다 내는데 이미 낼 때 입모양이 오해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걸 알려줘. 그리고 자, 한 군데에서만 딱 한 번 떨어졌냐? 아니죠. 반복하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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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부정적이죠.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시죠. 그걸 표현해줘요. 요 4번 문장에서는 그래서 요 시제는 맨 앞에 표현한다는 거 한국 수화에서는 요 원서를 내거나 요 기각하다 동사에다 시제 정보를 담지 않습니다. 맨 앞에 또는 주어 다음에 시제 정보를 담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한국어 문장에 주어가 생략돼 일지라도 요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 경우에도 생략이 가능한 거지 꼭 생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생략하지 처음에는 생략 안 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표현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어 문장처럼 이렇게 주어를 생략하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청년이나 대학생 같은 일반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내가 졸업 후에도 취직이 안 된다라고 해서 개인 사건이 됩니다. 한 개인의 문제로 이게 전락합니다. 근데 한국어 문장은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어를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라고 하는 걸 t를 통해서 표현해 주죠. 그래서 요즘 이제 청년들은 대학 졸업하고 자, 회사에다가 원서를 내는데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취업이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원서를 낸 결과가 입모양을 통해서 미리 표현되고 이것도 생산적 수화죠. 그러니까 회사 한 군데에다만 원서를 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 회사에다 계속 원서를 냈지만 거듭 계속 반복해서 떨어진다는 게 이 동사의 반복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죠. 요거를 보실 줄 알고 표현하실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 시제 표현. 그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t가 나타나고 주어를 반드시 생략하지 말고 명시적으로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주어라고 하는 걸 t로 표현해 주고요. 그 네 가지죠 벌써. 그 다음에 자, 원서를 어느 회사에다 내는지 공간 설정하시는 거. 그 다음에 생산적 수화. 회사에다 원서를 냈지만 떨어졌다는 거를 반복해서 여러 회사에서 계속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는 거를 반복을 통해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비수지 표시 입모양을 통해서 부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이 기각하다에도 이게 부정적인 사건이잖아요. 여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원서를 낼 때부터 입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회사 할 때는 입모양을 벌리지 않아요. 근데 원서를 낼 때부터 이미 입모양을 벌려요. 부정적인 결과가 수반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건이니까 입모양을 크게 벌리고 결혼하다 이거 원서를 내다 하는데 이미 농인들은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요 입모양을 보고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회사에서 계속 떨어진다는 것도 부정적인 사건이니까 입모양이 크게 벌리죠. 그리고
이거 뭐 이제 전달할 거 다 전달했으니까 중립 표정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돼. 지금 문장 다 전달할 거 전달했는데 여전히 입 벌리고 있거나 뭐 눈썹 나타나거나 이러면 잡음입니다. 그건 문법에 안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도 은는 이가 같은 조사나 을를 같은 목적격 조사는 주격과 목적격을 나타날 때만 그 위치에서 나타나야지 아무 때나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수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에 맞게 그때만 어, 그 특정 의미나 문법 정보를 나타나기 위해서 나타났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바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기면은 수화를 모르거나 수화 문법을 무시하는 분들입니다. 그죠? 한번 여러 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문장이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수화 문법이 몇 가지 한 네다섯 가지 요소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도 제가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고 받아쓰기를 한 이렇게 받아쓰기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칫 영상만 이제 영상을 보시더라도 1층만 보시면 수화 실력이 안 느세요. 통역 실력이 안 느세요. 그래서 이거 영상을 아무리 100번, 1000번을 보더라도 1층 그러니까 단어만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 청년, 그죠? 대학 졸업하다, 완료, 그 다음에 후회, 회사. 그러니까 중간에 좀 오역이 있었죠. 이거 아마 학교로 표현하시려고 했는지 학교 손모양이 나타났는데 이런 거는 이제 오류죠. 학교 하려다 아니니까 회사로 바꾸셨죠. 회사, 그 다음에 원서내다, 정말 뭐 떨어지다, 기각되다, 뭐 거절되다 이렇게 단어만 보면은 그리고 그게 어쨌든 한국어 문장하고 대응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되는 것 같은데 뭘 못 보는 거냐면 1층만 보고 손만 보고 지금 수화 문법을 전달하고 있는 문법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2층, 3층, 4층 T나 공간 활용이나 입모양이나 이런 거 반복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거를 못 보게 되면 실제 농인하고 대화할 때 그 1층만 나타나고 2층, 3층, 4층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농인들은 대체적으로 수화 사용자를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밋밋하다고 보고 그 사람 수화를 보고 못 알아먹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거죠. 1층만 나타나서 그래요. 그냥 단어만 나열하고 있지. 그 강조할 거는 강조하고 주어가 뭔지 그런 저런 입모양이 이제 문법적으로든 이제 특정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T라든지 뭐 이런 입모양 같은 2층, 3층이 없으니까 밋밋한 거죠. 그다음 공간 활용도 잘 안 돼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어디에 원서를 냈는지 어디에 원서를 내서 떨어진 건지 이런 게 알 수 없으면 밋밋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한국어 문장에서 조사나 어미를 빼고 다 그 그러니까 어미 다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면은 그죠? 원래 문장하고 달리 뭔가 이렇게 그죠?
조사나 어미들이 전달하던 정보들이 빠지고 그냥 단어만 나열되게 되면 한국어 문장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불충분하죠. 그죠? 얼추 뭐 그냥 의미를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한국어 문장답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뭐 언어장애인들이나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이해하고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먹겠지만 다 큰 어른이 이러면은 그냥 바보 취급당하거나 언어장애인 취급당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대화 상대자로 인정이 안 되겠죠. 수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층만 보지 마시고 2층, 3층을 볼 줄 알고 그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거울 보고 상대방을 보면서 그리고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천천히 요 받아쓰기 된 걸 보시면서 요 요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한 수화를 촬영도 하시고 거울 앞에서 하시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모양 같은 것도 이렇게 함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중립 표정으로 중립적인 평소의 입모양으로 나타나다가 딱 특정 순간에 부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입모양 오가 특정한 조건에서만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반복 현상 같은 것도 특정한 조건에서만 이렇게 나타나지 그냥 함부로 마임하듯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법적인 의미나 그 생산적 수화로 이제 뭐 주어가 달라지거나 목적어가 달라지거나 어떻게 정보가 달라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거지 막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또는 너무 자주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립 표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 이 중립 표정이 유지되다가 특정한 순간에 입모양의 변화가 일어나고 반복 현상이 나타나야지만 이게 어떤 의미 정보나 문법 정보 T도 그렇고 그러니까 함부로 눈썹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어일 때만 화제화시킬 때만 T가 나타났다가 눈썹이 올라갔다가 눈에 힘을 주고 사라져야지 중립 표정으로 돌아가야지 T가 그 문법 표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냥 뭐 수시로 계속 눈썹 올라가고 얼굴 표정이 너무 화려하면 역시 또 그건 수화 사용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표정이 풍부한 거예요. 그거는 2층, 3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잡은 변이입니다. 잡은 변이. 오히려 그거는 농인들이 더 싫어하고 수화를 이해하는데 방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고 손을 빨리 움직여도 오히려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수화나 통역 못 알아먹겠다고 해서 더 빨리 버림받습니다. 그런 통역사를 본 적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5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간 활용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산적 수화들이 중요한 경우입니다. 자, 요즘 감기 환자가 많다. 뭐 한국어 문장상으로는 간단한데요. 시제는 요즘입니다. 주어는 감기 환자고요. 서술어는 많다죠. 근데 이걸 수화로 표현한다 그러면 수제 한국어도 뭐 그냥 그죠? 요즘 감기 환자 많다 이렇게 네 단어로 딱 끝낼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구체화시킵니다. 영화 찍듯이 표현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대본이 있더라도 실제로 이제 이걸 영화로 찍는다 그러면 작가는 이렇게 간단히 쓰겠지만 요거를 이제 영화를 통해서 촬영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세팅을 하겠죠. 그래서 우선 시제는 항상 문장 맨 앞이어야 됩니다. 요즘 이것도 상대방과 확실히 공유해야 되니까 강조를 위해서 T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세팅인데 병원을 먼저 세팅합니다. A에다가 설정을 하고요. 병원을
예, 이것도 이제 화제화 시키는 건데 이제 이곳이 화제 병원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상대방과 공유를 하는 거죠. 자, 요 A는 그래서 병원 가운데 공간이든 왼쪽이든 관계 없습니다. 이제 아마 가운데 공간이셨는데 특정 공간을 이제 병원을 설정해 놓고 자, 오다수화를 하는데 다 여기저기서 A로 와요. 근데 A는 병원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병원에 오고 그 병원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실 A로 설정되는데 여기저기서 오는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병원에 다수가 오죠. 근데 내가 그 사람 일치동사인데 그 사람을 A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온 사람들을 봤더니 예, 막 콧물을 흘리고 목감기가 있고 콧물 흘리고 그런 예, 병이 많죠. 그 상태의 지속 그런 게 이제 감기 환자가 많은 거죠. 공간 설정에 의해서 표현하는 거. 이제 길게 표현했는데 제가 받아쓰기가 좀 길어서 근데 영상을 보면은 이제 뭐 이해가 쉽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제는 요즘이죠. 그래서 T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T와 함께 요 시제 요즘 그다음 병원. 자, 여기 가운데 공간 몸 안쪽인데 여기를 병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명, 두 명, 세 명이 오죠. 어디로 오냐면 병원으로 오죠. 그리고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죠. 그거를 내가 봤죠. 내가 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농인분들이 하는 이제 흔한 화법인데요. 이제 현장에서 내가 그거를 보는 것처럼 막 병원에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오죠. 병원으로 오죠. 그 병원에 온 사람들 그게 결국 환자인데 그 사람들을 내가 봤더니 증상이 콧물 감기를 코감기 환자가 많죠. 그러니까 콧물을 많이 흘리세요. 음, 콧물 흘리는 그 병이 많죠. 그리고 상태의 지속 그게 한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계속 막 그런 환자가 많죠.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공간을 아주 적절히 활용하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그 시제 맨 앞에 표셔야 됩니다. 소화 문장에서 시제는 문장 맨 앞에 먼저 표현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현재형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는 오형 내지는 그러니까 시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강조해야 되니까 T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세팅을 먼저 하기 위해서 병원을 특정 공간 A에다 설정을 하셨죠. 강조하기 위해서 T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오죠. 한 명, 두 명, 세 명 다수가 오는데 다 어딘가 서로 다른 곳에서 A로 오죠. 그러니까 병원으로 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병원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는 사람이죠. 뭐 그게 환자겠지만 병원에 오는 사람을 내가 봤죠. 그 사람들을 봤더니 내가 봤더니
콧물을 줄줄줄 흘리는 이제 코감기 병이 많죠. 그리고 상태의 긍정, 상태의 지속이죠. 요 표현들. 그러니까 먼저 오다를 하기 전에 병원이 설정돼야지만 병원에 온다는 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결국은 이제 한국어로 치면은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 오다라고 할 때 요 에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게 요 공간 A인 거죠. A를 병원으로 설정을 하고 A로 이렇게 A 쪽으로 오게 되면 병원에 오는 게 되죠. 그러니까 조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병원에 다수가 방문했죠. 여러 곳에서. 그리고 동시에 또 보면은 이게 이분들이 동시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그죠?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온 게 아니라 한 명 오고 또 한 명 오고 한 명 오고 번갈아 가면서 왔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산적 수화라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왔는지가 동시에 표현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통 몰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 9시라든지 뭐 이렇게 점심 먹고 2시 이럴 때는 뭐 몰리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번갈아서 오죠. 한꺼번에 뭐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 명 오고 진료받고 또 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오는지가 표현이 되죠. 이게 생산적 수화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오는지, 어디로 오는지, 병원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뭐 이런 거 생산적 수화 나타난 거고, 그다음 공간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A가 설정이 돼서 생산적 수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병원에 번갈아 가면서 찾아온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을 받아서 내가 그 A를 바라보거든요. 그러면은 목적어가 바라보는 대상이 특정이 되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특정이 되는 거죠. 내가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을 보는 거죠. 봤더니 요분들이 코감기가 많죠. 콧물을 흘리는 병이 많죠. 요거는 그냥 상태의 긍정 또는 상태의 지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순간만 이제 딱 그 환자들이 찾아왔다가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 오고 있으니까 상태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타났다는 거. 네, 시제 T가 나타났죠.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만 움직이면 1층만 나타나는 거고 이제 눈썹을 올리고 눈에 힘을 주면서 자, 시제는 현재입니다. 아니면 과거입니다. 미래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과 교류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정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아, 이걸 강조하고 싶으세요? 아, 현재라고요? 아, 꼭 과거 과거 얘기군요. 미래 얘기군요. 이거를 알고 다음 문장을 해석하겠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 병원인데 생산적 소화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번갈아서 오는 사람을 내가 봤더니 속도 좀 빠르죠. 이 정도는 적응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서. 네, 병원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봤더니 예, 콧물을 많이 흘리시죠? 병이 많고 상태의 지속. 그러니까 이 수화 문장에서는 이 부분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기까지. 그러니까 먼저 병원을 이제 자기 몸 앞에 특정 공간에 설정을 하시고 오는데 생산적 수화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한 명이 온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왔다. 그 다음에 뭐 2명, 3명, 4명이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온 게 아니라 번갈아서 왔다. 어떻게 왔는지, 누가 왔는지가 표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에 왔다?
이 공간은 병원이기 때문에 어디에 왔는지도 표현되죠. 생산적 수화죠. 그죠? 누가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어디로 왔는지. 생산적 수화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만, 그러니까 그 사전에는 고정된 어휘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다를 이거로만 알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그 물고기를 잡자마자 그냥 냉동실에 집어서 넣어서 얼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꼬리도 휘어져 있고 어떤 특정 모습으로 이제 물고기가 얼어져 있는 건데, 그게 뭐 살아 움직일 때 물고기 모습이라고 상상을 하면 안 되죠. 실제 수화는 이런 고정된 어휘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에 보는 것처럼 이런 생산적 수화로 사용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오느냐에 따라 한 명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오니까 동작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번갈아서 오는, 그러니까 동시에 찾아온 게 아니라 번갈아서 찾아오니까 또 표현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방문 장소가 병원이니까 어, 병원을 이렇게 공간 설정하면 이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병원에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적 수화로 나타납니다. 이건 또 다른 표현이네요. 네, 이렇게 생산적 수화로 나타난다는 걸 많이 보시고, 생산적 수화가 나타난 예들을 좀, 그러니까 이런 좋은 예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농인을 자주 만나고 농인들의 그 살아있는 수화 표현, 생산적 수화 표현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도. 그리고 의도적으로 표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일단 영상을 좀 많이 보세요. 이런 표현들 순식간에 안 나옵니다. A급 통역사들은 나오는데 이제 초보자나 B급, C급들은 의도적으로 노력해도 잘 안 나와요. 알고 또 해야 되니까. 오늘 4월 16일 그 수업은 3교시까지 문장 5번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도, 그러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5월 3일부터 대면 강의가 시작되는 거로 잡혀 있어서 그 전까지 한 3번 정도는 이렇게 녹화 수업으로 진행해서 이러닝 센터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시간이 되실 때 접속하셔서 공부하시는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4월 16일 초급 통역의 실제 수업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